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영화 빅쇼트 오늘 아마 마지막 발굴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. 이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캐릭터 보면은 참 외로워 보이죠. 그 본인이 막 이렇게 막 수많은 투자자들의 그 큰손 투자자들의 뭐 고객이죠. 네. 자기가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남들 돈 받아가지고 수조 원을 대단한 삶이에요. 와 그거를 이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빅숏 포지션을 취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이제 붕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네. 뭐 그게 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수준이니까 막 되게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살면서 저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이게 반드시 주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. 우리가 온 세상이 반대하는 길을 간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.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네.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인생의 국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있죠. 그래서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을 네, 거예요. 그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조제프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든지 혹은 뭐 본인의 인생에서 그런 게 생각난다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. 저는 원우 씨한테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네. 회사 다니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. 네. 그 최근 몇 해 전이죠. 몇 해 전인데 꽤 지난 얼마 전까지도 저에게 네. 굉장히 큰 여파를 미쳤던 일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. 문재인 정부 때 인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고. 강조되면서 네. 뭐 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뭐 고충 처리 카운셀러가 있어야 한다. 뭐 권고한다. 네. 반드시는 아니지만 뭐 그런 문구가 있었고 그 이전부터도 그런 게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남자 여자를 각각 대표로 한 명씩을 그 각 부서별로 사업부별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카운셀러 역할을 사원들 중에서 한다는 거죠. 직원들이. 네. 예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충 처리 카운셀러로 이제 제가 지목을 받았어요. 네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특별한 교육을 시켜준 건 아니고 사실 명목상인 거죠. 왜냐하면 뭐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뭐 이렇게 정보 관료들이랑 또 홍보를 또 해야 될 테니까. 네. 근데 그런 부분은 전 얼마든지 이해하거든요. 이해할 수 있죠.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굴러가려면 뭐 당연히 국가 눈치도 좀 봐야 되고. 뭐 그 자체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뭐 일종의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뭐 이렇게 저는 본사에서 근무합니다만 이제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그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본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런 좀 뭐 성희롱이나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방지하고자 저 같은 사람을 둔 거예요. 그러면은 얘한테 신고해라. 네. 근데 카운셀러한테 말해라. 네, 카운셀러한테 말해라. 네.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본사에 있었던 우리 팀에 우리 팀 내에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던 거죠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그냥 뭐 카운셀러인지도 잘 몰랐어요.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일종의 너무 회사 디스인가? 명목상으로만 올려놨던 거다 보니까. 그럴 수 있죠. 네. 근데 이제 그 제 후배였던 친구가 피해자였고 그 피해자였던 친구가 그냥 퇴근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나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. 언어적인 성희롱을 당하는 것 같다. 이야기를 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거 그건 넘어갈 수 없죠. 제가 봐도 그래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근데 비록 그 친구는 저에게 고충 처리 카운셀러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거를 묵인하는 순간 제 직무유기인 거죠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피해자인 친구한테 이러이러한 처리 절차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근데 사실 굉장히 난감했죠. 왜냐하면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이 함께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잘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해자이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그 역할에서 제가 해줘야 할 거는 피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. 그리고 저는 뭐 가해자도 그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만 처리받게 해야 되지 어떤 언론 재판을
받게 되면 여론 재판을 받게 되면 네네.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거니 그런 것들을 좀 중재하면서 그냥 절차대로 네. 조직의 절차대로 진행을 했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뭐 저희 회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네.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. 그거는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. 저 역시도 그런 건 이해했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어요. 뭐 분명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간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? 저의 어떤 뭐 팀 리더 같은 분들이 저라는 사람의 역할은 잘 보호하지 않은 거죠. 오히려 그래서 그 아직까지 교육돼 있었던 부분들이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저는 소양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굳이 제가 제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한테 제가 제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거 진짜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기본이 안 되는 그런 처사인 거죠.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그 팀장이었던 분은 아마도 그 가해자와의 뭐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그냥 제가 총알바지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었죠. 근데 그 뭐 오케이 뭐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. 그렇게 일을 하는데 뭐 중간에 뭐 아주 상위 그 저를 평가하시는 분이 적절한 이유 없이 저를 굉장히 근무 평정을 낮게 줬었죠. 이례적으로.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제가 뭐 성과가 낮았던 것도 아니고 뭐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바닥을 까는 점수를 줬었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았고 그거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피드백을 받았고 그 이전에 그 평정을 하신 분과 이 가해자는 좀 돈독한 사이였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불만스러웠고 이거는 뭔가 조직에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회사는 제대로 해소해 주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그냥 좀 피해를 보고 한 몇 년을 보내다가 제가 결국 그걸 문제 제기를 해서 뭐 그거에 대한 뭐 저는 이제 제가 뭐 일종의 뭐 회사 자체에서 봤을 때도 제가 싸우는 방식이 맞았다. 조쿠나의 주장이 맞다라는 걸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.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팀은 아니고 좀 팀 이동을 하게 됐었습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에 손해봤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복권되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서 저는 좀 상당히 회사에서 그 명목상으로는 이겼지만 많은 사람들은 쟤는 제가 이동한 팀에서는 그런 모든 히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쟤는 되게 불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실 되게 억울했었고 굉장히 좀 외로웠어요. 그 시간이 외롭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검에도 불구하고 되게 길잖아요.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어떤 이걸로 어떻게 그냥 던지고 넘어가야 되나. 제가 원우 씨랑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진짜 이거 뭐 진보 정당한테 기자회견을 할까?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슈화 시키면 제가 오히려 받아내기가 쉽겠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지고 저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싸움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뭐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리고 옮긴 회사에서 옮긴 부문과 부서에서 저희 게스트로도 몇 번 나왔던 이제 박대희 선배 같은 좋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재밌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견디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좀 아는 분들은 어떻게 그 싸움을 했느냐. 뭐 왜냐하면 저같이 뭐 일개 직원이 뭐 부서장이나 혹은 뭐 임원들과 싸운 거거든요. 근데 어떻게 그런 싸움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들도 좀 받았었고. 근데 그때의 저는 대단한 용기라면 용기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별로 잃을 게 없고 두 번째는 뭐 빅쇼트에서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 진짜 마이클 버리 같은 전 투자를 못 가져갈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피해를 볼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. 근데 이 피해를 보는 게 두려울까?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나이 50이 됐을 때, 60이 됐을 때,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
내가 비겁하게 살고 그들과 타협하는 게 내가 좀 더 짓눌렸을까?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차라리 나는 조금 여기서 타협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네. 그 이익이 조금이라면 난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게 맞겠다. 이 부분에 있어서 난 논리가 분명하다, 명확하고 네. 회사든 누구를 상대로 해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웠던 거지. 네. 뭐 주변에 나 때문에 뭔가 더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부분은.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. 그게 좀 지난 몇 년의 저를 굉장히 좀 그 힘들게 했었던 일이고, 제가 지난 연말에 이상 선생님이나 원우 씨랑 같이 녹음하면서 네.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. 좀 무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. 근데 곰곰이 연말 연시를 이제 제가 보내면서 생각했을 때 그때의 그 여파가 그 제가 뭐 몇 년 동안 그 싸우면서 겪었던 그 여파가 저에게 본능적으로 네.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그 습관이 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누른다는 건가요? 네, 그러니까 멀리 좀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생긴 버릇일 수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일종의 생존 본능일 수도 있고요. 네네네네.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정말 기뻐해야 할 때, 혹은 정말 슬퍼해야 할 때 내가 그 감정에 진입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라는 생각을 지난 연말 연시를 통해서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네. 이거를 넓은 의미에서의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저는 뭐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은 뭐 일종의 뭐 치유랄까 네. 이렇게 좀 그 마음의 소리를 한번 꺼내보는 뭐 상담을 뭐 한번 받아본다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? 이게 저는 그 뭐 상담일 수도 있는데 네. 그 상담이 저는 이미 이런 아우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상담을 통해서 그 어떤 진단을 해주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. 거의 대부분 그냥 들어주시는 거라면 저는 정말 주변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뭐 저랑 아주 친한 분들한테는 네. 했었고, 그 과정에서 그냥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어른이 되는 과정 아닐까? 그러니까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네. 내가 손해본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누르는 것도 있지만 또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네.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? 그게 뭐 굳이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네. 그래도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라는 이름 하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 치고는 네. 뭐 다양한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한 게 아닐까? 음.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꿔 생각하고 있어요, 저는. 네,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뭐 전체 틀로써 보면 인간 좋구나라는 사람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 아닐까. 그냥 단순히 한번 싸우고 한번 그냥 부딪히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. 제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제보해주는 경험을 넘어서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내가 뭐 싸워봤던 경험, 네.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명목상으로라도 이겨나가는 그 논리를 개발하는 경험, 네. 이런 것들이 뭐 저한테는 어찌 보면 자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. 저는. 저는 들으면서 되게 생각보다 솔직하게 뭐 아주 솔직한 얘기하셔서 네. 좀 놀랐어요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또 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, 이제 마음속을 이렇게 그래도 막 마음이 어지러운 일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마음이 문자 그대로 어지럽기 때문에 그 이슈를 내 마음속에 어느 부분에 놔야 될지를 모르잖아요. 그렇죠. 한동안.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됐나 싶어서. 네. 때때로 그때 뭐 일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그냥 놔줘라. 네. 그리고 뭐 너 이 문을 나서면 절대 그 얘기 하지 마라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게 뭐 어드바이스일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. 왜냐하면 그거는 당신들의 생각이고 이건 나의 이야기인데 네. 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읽느냐. 그걸 어드바이스라고 본다면 그 어드바이스에는 저는 일종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. 너는 너가 잘한 건 아니야라는, 그러니까 그렇죠. 너가 그렇게 막 다 잘한 건 아니야라는 관점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의 조쿠나의 입장이었으면 전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. 그런 어드바이스랍시고 나오는 이야기가 오히려 나의 행동에 대한 너무나 야속한 평가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.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에 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운 거기 때문에 네. 저는 뭐 여전히 이거는 저에게는 뭐 제가 엄청 떳떳하고 엄청나게 제가 잘한 일입니다를 막 자랑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. 왜 그 소리를 못 내게 하죠? 라는 생각으로 저는 갖고 있고 이 부분이 저에게 제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오히려 가져요.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뭐 너무 과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이런 심각한 얘기를 듣고 너무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조쿠나 셰프 같은 사람이 진짜 독립운동했던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런 일제 시대나 이럴 때 그 밀정에 나오는 그런 대사 있잖아요. 송강호 씨였나요? 누가 야 너 독립이 될 것 같아?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독립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. 저도. 근데 독립 투사들이라고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까?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. 맞아요. 그게 아니라 그냥 틀렸으니까 하는 거지라는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독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사람들을 또 막 무턱대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죠. 그냥 그 일반 민초들의 경우라면 무턱대고 비난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의 복잡함이 좀 이 이야기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이야기들을 제가 어쨌든 제가 예전에 뭐 양규자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제가 손해본 거는 다 셈하면서 내가 이익 본 거는 셈하지 않는 게 사람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맞아요. 나 역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왕왕해요. 근데 그 문장이 계속 생각나는 건 저는 여전히 제가 손해본 거에 대한 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사람이니까. 네, 사람이니까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플러스의 관점으로 네.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, 네.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했던 경험들, 그리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. 사람은 저쪽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나랑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나를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어 정도의 깊이감까지 투쟁이 아닌 좀 이해할 수 있는 폭까지 가는 게 우선은 저의 네. 뭐 사람에 대한 목표예요. 제 성품적이에요. 그렇습니다.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 도야 같은 생각이 그렇죠. 들기도 하고. 네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에피를 조 셰프님이 어떻게 편집하실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편집의 하고.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갈 거야 아마. 그래서 더 기대돼. 어차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보내니 안 내보내느냐의 그렇죠. 선택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끌어내는 거가 저희 방송의 장점이자 뭐 그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. 아이덴티티 아닐까? 맞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 빅쇼트의 뭐 이건 발굴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저희 얘기를 한 건데. 네. 원우 씨는 뭐 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? 저도 뭐 살면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저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게 제가 언젠가 가수 아이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던 게 본인의 인기를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. 내가 딱 요 정도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아무도 날 모르는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. 뭐 이런 것처럼 연예인들도 분명히 본인이 행복한 적정한 수준의 인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너무 지나치게 유명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. 방탄소년단이 물론 너무나 멋지고 행복하겠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유명한 데서 오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맞아. 그게 특히나 아마 아이유 씨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런 내향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아이유 씨가 얘기하기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이상의 인기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자기가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. 계속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야. 그런 비슷한 거랑 너무 솔직하다. 똑같이 그게 그 개인의 평판이나 인기나 이런 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걸 느낀 적은 많이 있었거든요. 살면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뭘 특별히 나는 그냥 난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. 평가나 이런 게. 근데 좋을 땐 좋죠. 좋을 때는 뭐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. 하지만 그게 그 그래프가 꺾일 때 이제 온 세상이 나를 되게 요새 유행하는 말로 억까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같은 걸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아직까지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감정에 집중해 보고 싶은데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되게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나는 거에도 되게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
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되게 잘 통과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기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억가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싸워나가는지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09년도 10년도 그때 그 공유 씨 나오는 영화 도관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네.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? 저렇게 정말 너무나 큰 적 앞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? 근데 저는 아마 글을 썼을 것 같거든요. 그냥 누가 보든지 간에 이렇게 뭐 제 블로그에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올려서 뭐 싸워나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,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런 뭐 블로그에 올려서 최근에도 뭐 본인의 연애담을 이렇게 약간 소설 형식으로 쓴 어떤 분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뭐 이렇게 뭐 그분이 본인이에요? 본인으로 추정돼요? 본인이 물론 지금 글이 이제 비공개 처리된 것 같은데 본업과 주유라는 그런 블로그 소설인데,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또 다 호응을 얻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. 그렇죠. 다 주목받지 않죠. 네,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어려운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알리바이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. 미래의 나에게 어떤 난 이렇게 했어,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맞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쯤은 우리 나름대로의 이 빅쇼트 포지션을 한번 취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일종의 이것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,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?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빅쇼트에서는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그 마크 바움이라는 실제 인물은 스티븐 아이작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포지션이 좀 되게 저에게 많이 와닿았었어요. 그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. 네, 맞습니다. 되게 막 불만도 많고 형의 어떤 죽음이나 뭐 냉소적이고 뭐 본인의 상처도 있고.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은 사실 열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 열정과 또 나름의 직업윤리가 있었던 사람. 그렇죠. 직업윤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. 그 사람은. 그래서 맞아요. 조쿠나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그 부분처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정말로 그 스티븐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화를 좀 덜 내게 됐대요. 그래서 저 역시도 뭔가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서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 혹은 뭐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으로 좀 바뀌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.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저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.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의 인생에서는 어떤 빅숏이 있었지?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의 발굴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. 긴 시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호우 시절.